안녕하세요. 마늘학원의 제시카쌤입니다. 벌써 기말고사가 한 달 앞으로 부쩍 다가와 버렸네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시기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자료를 만들고 영상을 찍느라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오늘 공부를 하다가 혹시 질문사항이 생기거나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 친구들은 꼭 우리 마늘학원 학생이 아니더라도 망설이지 말고 아래 댓글에 이메일 주소와 함께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그 이메일로 정성을 담뿍 담아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2023학년도 1학년 모의고사 22번부터 같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따라올 준비 됐나요? 그럼 let's start. 네, 그럼 22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A win-win outcome becomes important in today's world. 자,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이기고 이기는 결과가 점점 더 중요해진다라는 건데요. 윈윈 협상 방식이라는 게 뭡니까? 협상을 할 때 이 협상 파트너가 두 명, 즉 A, B라고 했을 때 A도 좋고 B도 좋은 결과를 낳는 협상 방식을 윈윈 아웃컴이라고 하겠지. 그럼 반대적인 개념으로는 win-lose negotiation이 있는데요.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지는 것이죠. 그럼 A라는 사람은 플러스적인 결과를 가져왔고 B라는 사람은 마이너스적인 결과를 가져왔을 때 우리가 이 결과를 합쳤을 때는 0이 나온다는 거죠. 제로섬 게임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협상 방식은 구시대적이며 지금은 유용하지 못하다라는 거고요. 지금 오늘날처럼 상호 의존적인 사회에서는 둘 다 이길 수 있는 윈윈 아웃컴, 윈윈 네고시에이션 방식이 더 좋다, 중요하다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negotiate every day. 매일매일 협상을 한다. Whether we realize it or not. 우리가 그걸 인식하든 아니든 간에 whether절이 부사절에 왔으면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A든 B든 간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죠. or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그걸 깨닫든 아니든 간에 우리는 매일매일 협상을 하고 있어. 꼭 높은 사람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해야만 협상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모두 서로 대화를 하고 협상하는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갑자기 역접의 접속사가 yet 나옵니다. 그러나라는 거죠. 그러나 few people ever learn. few, 자 조심해야 되는 단어, 중요한 단어라고 얘기했습니다. few나 a few는 뒤에 복수명사와 함께 어울린다고 했고요. 그래서 뒤에 people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a few가 아니라 그냥 few를 썼을 때는 부정문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없다, 않다, 아니다, 못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few people ever learn 이라고 했을 때는 배운 사람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learn이라고 하는 배우다라는 동사는 또 어떻습니까? 목적어를 취해야 되는 타동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목적어로 how to negotiate 왔습니다.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무조건 명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주목보 역할을 할 수 있죠. 지금도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방법, how to는 뭐뭐 하는 방법이라고 해석해주는 게 좋겠지. 그래서 협상하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거의 없다. 그 다음 문장 굉장히 중요한데 those who do 그렇게 한 사람들조차도 보통은 배웠다 이렇게 됩니다. 이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do인데요. 이 do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다, 숙제하다 할 때 do my homework 할 때 그 do가 아닙니다. 아니고 앞에 있는 어떤 어구들을 대신하는 대동사가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출제된다 이런 얘기야. 다시 한번 별표 치겠습니다. 별표 3개. 이때 앞에 있는 비동사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are로 쓰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그럼 정확히 이 do는 뭘 가리키냐? 바로 learn how to negotiate를 받습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협상하는
방법을 배우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번 문장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러나 협상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은 거의 없다. 있다 하더라도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배운 사람들도 those who는 뭐뭐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배웠다. 뭘 배웠다? The traditional win-lose negotiating style. traditional도 뒤에 있는 스타일 수식하고 win-lose도 뒤에 있는 스타일 수식합니다. 전통적이며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지는 협상 방식을 배웠다. 이렇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win-lose 방식. 뭐뭐라기보다는 rather than이 뭐뭐라기보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좀 더 과격하게는 나처럼 해석해도 돼요. 뭐뭐가 아니라 이렇게. 그래서 접근법보다는 어떤 접근법이에요? 주격관계대명사로 수식을 하고 있고요. is likely to result in 뭐뭐를 초래할 수 있는 a win-win agreement. 우리가 지향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둘 다 이기는 합의 방식을 도출하는 그런 접근법이 아니라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지는 그런 협상 방식을 배워왔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result in은 반대말이 result from인데요.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result from은 뒤에 원인이 나온다는 거고, 지금처럼 result in은 뒤에 결과가 나온다는 점에서 정반대말이죠. 지금은 자, win-win 협상 방식을 도출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result in을 써야 되겠습니다. This old school adversarial approach. 자, 이번에도 역시 old school이라는 형용사가 뒤에 approach를 수식하고 있고요. adversarial 얘도 형용사인데 각각 approach를 수식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시대적이며 적대적인 접근법은, 자, old school이 뭐라고요? 구시대적인. 그 다음에 adversarial 뭐라고요? 적대적인. 적대적인 거는 우리 뭐 생각나죠? 그치, hostile 하고 바꿀 수 있는 단어죠. 이런 적대적인 접근법은 유용할지 모른다. 자, 유용할 수도 있다. 어디에서는? one-off negotiation. 바로 일회성 협상에서는. one-off라는 것은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협상에서는 유용할 수도 있어. 일회성이 뭔데? 뒤에서 관계부사 수식. You will probably not deal with that person again. 네가 다시는 그 사람을 대처하지 않게 될 일회성 협상. 한마디로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나지 않을, 다시는 그 사람과 거래하지 않을 그런 협상에서는 유용할지도 몰라. However, 그러나 such transactions are becoming rare. Such transaction, 그런 거래가 뭡니까? 위에서 말한 one-off negotiation을 가리키죠. 일회성 협상. 거래라고 쓸게 그냥. 그래서 그런 거래라는 건, 일회성 거래는 지금은 점점 드물어지고 있어. rare 중요한 단어죠. come on 이라고 나오면 안 되겠지. 그치? 점점 드물어지고 있어. because 왜냐하면 most of us, 우리 대부분은 deal with the same people, 똑같은 사람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야. repeatedly,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요. 즉, 우리는 같은 사람들을 매일 만나고 거의 매일 동일한 사람들과 대면합니다. 예를 들어요. Our spouses and children. 우리의 배우자와 아이들. Our friends and colleagues. 우리의 친구들과 동료들. Our customers and clients. 우리의 손님들과 고객들. 자, 어때요? 지금 현대 사회는요. 조금 interconnected? 그러니까 서로 상호 보완되는, 상호 의존적인, interdependent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폭이 아주 넓은 게 아니라 보통 거의 비슷한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지는 거래를 하면 그 사람과 거래가 또는 관계가 끊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약간은 양보하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찾으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지. In view of this,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it's essential, 필수적입니다. 가주어겠고요. To achieve successful result for ourselves. 자, 여기에 1번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누굴 위해서라고요? ourselves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성공적인 결과를 성취하는 것과, 자, 여기 2번이라고 써볼까요? Maintain a healthy relationship with our negotiation partners 까지가 2번. 즉 해석하면은 2번은 누구? 협상 파트너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요? At the same time, 동시에 하는 것이 essential,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 뭐라고요? 나 자신을 위한 성공적 전략. 자, 나 자신에게도 윈이고요. 이번에는 누구라고요? 협상 파트너, 상대방한테도 윈. 그쵸? 이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해 가셨나요? 그럼 다음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네요. 한 문장 더 남았네. In today's interdependent world of business partners and long-term relationships, 오늘날의 interdependent, 상호 의존적인지, 어떻게 쓰면 안 된다? independent로 쓰면 안 되죠. 자, independent는 독립적인이란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반대말이잖아. 지금 여기서는 interdependent가 이릅니다. 오늘날의 상호 의존적인 비즈니스 파트너십과 장기간의 관계의 세상 속에서는,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한테 의존하고 서로를 자주 만나고 상호 관련도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는 윈윈 결과가 is fast becoming the only acceptable result. 바로 빠르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The only는 유일한이잖아요. The only, 유일한,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만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세상이 왔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win-lose 방식이 아닌 win-win 아웃컴을 성취해내야겠다. 자,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은 무슨 내용이냐? 선생님 이번에도 한번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Contrastive aspects of cultural diversity. 문화적 다양성. 자, 문화적 다양성의 contrastive aspect, 바로 대조적 측면들, 이렇게 달아봤는데요.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쓸 수 있는 말이지만, 우리 여기서는 약간 이제 일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서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런 문화적 다양성이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는 되게 좋고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생산적인 요소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글이기 때문에 대조적 측면들이라는 제목을 붙여본 겁니다. The interactions of workers from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with the host population.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host population이라는 건 현지 주민이겠죠. 호스트는 원래 주인이라는 거죠. 주인 나라의 사람들이니까 현지 주민이라고 해석하면 되겠고요. 현지 주민과 누구?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상호작용은, 다시 한번, 현지에 있는 현지 주민과 다양한 문화적 배경들을 가진 노동자와의 상호작용은 might increase. 자, increase 할 수 있다? 뭐예요?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지. 뭐를? productivity. 생산성을. 자,
첫 번째 측면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그 문화적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거 어느 정도 생산성 올릴 수 있다. 자, 뭐 때문에? Due to positive externals like knowledge spillovers. positive externalities 하면은 긍정적, externalities 하면은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같은? 지식 파급 효과 같은. 그러니까 같은 문화권 사람들끼리 있는 것보다 여러 가지 문화가 섞여 있으면 지식을 더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지식 파급 효과 같은 긍정적 외부 효과로 인한 생산성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 자, 어때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this is only 느낌 살려주면 약간 부정적으로 바뀌죠. 이것은 오직 이점이다. 어느 정도까지만. up to는 뭐뭐까지. 최대 뭐뭐까지. 이런 뜻이죠. 그래서 certain degree 하면 어느 정도까지만 이득이 된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When the variety of the backgrounds is too large, fractionalization may cause excessive transaction costs. 만약에 이 배경, 문화적 다양의 이 배경의 다양성이 너무 커지게 될 때 fractionalization이 바로 뭡니까? 원래는 파편화라는 거잖아요. 파편화라는 건 결국 뭡니까? 사람들이 다 따로따로 논다는 거죠. 이걸 분열이라고 여기서는 의역해놨습니다. 분열이 일어나 초래할 수 있다. 뭘? 과도한 거래 비용을 초래하는데 무슨 비용이냐면 커뮤니케이션의 비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만약에 한 공장 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국가의 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러면 10명이 있는데 그 10명의 국적이 다 다르다 한다면 서로 이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하겠고 이 의사소통을 해결하기 위한 과도한 거래 비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과도한 거래 비용.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그것은 and it 이렇게 바꿀 수 있겠고요. may lower 낮출 수 있다. productivity 바로 생산성을 낮추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바로 단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문장은 그것을 전환해주는 하나의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문장이기 때문에 which 또는 삽입 문제로 나올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3번 문장 정리해보면은 자, 배경의 다양성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분열이 의사소통을 위한 과도한 거래 비용을 초래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Diversity may not only impact the labor market, but may also affect the quality of life and location. 자,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이 나왔고요. A impacts, B는 may affect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성, 문화적 다양성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지역 내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현지겠죠. 그 현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관용이 되게 많은 사람들, tolerant native population이면 관용적인 현지인들은 뭐 소중히 여길 겁니다. A multicultural city or region. 바로 이런 다문화적인 도시 그리고 지역들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뭐 때문에? 증가 때문인데 뭐의 증가가 되겠죠? In the range of available goods and services. 상품과 서비스. 굿즈는 상품이고요. available 하면 이용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의 범위가 늘어난다는 거죠. 범위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그 다문화적인 도시나 지역을 굉장히 좋아할 거다, 선호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관용적이니까요. 참여성이 많은 현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장점을 본다는 거지. 그래서 이용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가 많아. 그러니까 좋아.
우리가 현지인들 또는 노동자들을 구할 때 현지인들은 조금 비싼 값에 구해야 되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구할 때는 조금 더 값싼 임금을 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소비자 입장이 됐을 때도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용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의 범위가 늘어난다 하는 것 때문에 좋아할 수 있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diversity, 반면에 다양성은 could be perceived, 인식될 수 있습니다. as an unattractive feature, 매력적이지 못한 특징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If natives perceive it as a distortion, 바로 현지인들이 그것을 이렇게 인식한다면인데요. 뭐라고요? distortion, 바로 왜곡으로 인식한다면. 이 시라는 것은 이 다양성, 한마디로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마을에 너무 많아. 그랬을 때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같은 경우는 왜곡으로 본다는 거죠. 뭘 왜곡시켜? What they consider to be their national identity. 그들의 국가적 정체성이라고 여기고 있던 것들. 자, 이건 우리만의 한국적인 거야. 이렇게 국가적 정체성이라고 고려하고 있던 것들의 왜곡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문화적 다양성을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what이 왔는데 what은 어느 때 쓴다고? 앞에 선행사 없었죠? 그리고 뒤에서는 consider의 목적어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consider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A, B 또는 A as B 또는 A to be B 이렇게 모두 인정한다고 했었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세 번째 경우가 되겠는데 A to be B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A가 빠져있는, 즉 목적어가 빠져있는 것이 되겠고요. to be B 이렇게 되겠습니다. 6번 문장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반면에 문화적 다양성은 매력적이지 못한 특징으로 인식될 수가 있어. 만약 현지인들이 이 문화적 다양성, 즉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마을에 너무 많이 사는 것을 자, 우리나라 국가 정체성에 위기가 돼 또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왜곡시키고 있어 라고 인식하게 된다면 부정적인 특징으로 인식할 수 있어.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They might even discriminate. 그들, 즉 현지인들은 심지어 discriminate, 차별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차별할 수도 있어. against는 뭐뭐를 대항하여, 뭐뭐와 대비하여인데 other ethnic groups, 다른 민족 그룹들과 대항하여 차별할 수도 있어. and 그리고 they might fear, 그들은 또한 두려워할 거야. 접속사 되시겠죠? Social conflicts between different foreign nationalities are imported. 사회적 갈등, 자, 갈등 무서워하죠. 뭐 사이에? 다양한 외국 국적인들 사이에, 외국인들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Foreign nationalities 합쳐서 외국인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다양한 외국인들 사이에 사회적 갈등이 수입될까봐 두려워한다. 유입된다는 거죠, 결국. Into their own neighborhood. 그들 자신의 동네에, 마을이겠죠? 현지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아지는 다양성은 이런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다시 한번 마지막 문장. 그들, 현지인들은 다른 민족 그룹들을 심지어 차별을 하게 되고, 또한 외국인들 사이의 사회적 갈등이 그들 동네로 유입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본다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어서 긍정적인 생산성을 낳을 수 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의사소통에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 다음, 이것이 비단 노동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첫 번째, 만약에 관용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많은 좋은 효과들을 주는 것을 굉장히 감사히 여기고 고마워할 거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너무 지나치고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게 되면 다른 민족에 대해서 차별, 우리가 솔직히 잘 이런 말은 쓰면 안 되지만 외노자라고 하면서 차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차별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외국인들 사이 사회적 갈등이 그들 마을로 유입될까봐 두려워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질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또 자료를 여기 밑에다가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자료 많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 23번까지 있습니다.